이번 시간에는 2023년 인터넷과 게임 섹터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의 오동환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인터넷과 게임 섹터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인터넷 섹터와 게임 섹터는 모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요. 저희는 2023년 반등의 포인트들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인터넷 섹터 같은 경우는 광고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내년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 매크로 섹터에서는 주요국들의 경기 상황이 2023년 1분기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상황과 연동된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역시 2023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반등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광고 매체보다는 여전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경기 상황이 좋았던 21년 그리고 경기 상황이 안 좋아졌던 22년 모두 오프라인 매체보다 온라인 광고 매체는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경기 상황이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의 광고 시장 성장률 역시 점진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 역시도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런 광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새로운 광고 상품을 올해와 내년에 출시를 하면서 경기에 무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동영상 모바일 전면 광고를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카카오 역시도 올해 11월부터 첫 번째 친구 탭에 새로운 배너 광고인 CPT 비즈보드 광고를 출시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이런 새로운 광고 상품이 나올 때마다 양사의 광고 매출 성장률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와 내년 역시도 이런 신규 광고 상품 출시에 힘입어서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률을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산 광고 매출 성장률을 보셔도 내년 1분기까지는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로우 싱글 디짓 성장을 하다가 2분기 이후부터는 이 신규 광고 상품 출시에 힘입어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시면, 전자상거래 시장은 그래도 광고 시장보다 경기에 덜 민감하게 여전히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이버의 커머스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경기의 영향 그리고 이제 코로나 엔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지만, 경기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올해 3분기에도 여전히 2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의 커머스 매출 성장률이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 자체가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상위 업체 네이버와 쿠팡 중심으로 성장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국내 전체 온라인 커머스 시장과 네이버와 쿠팡의 합산 온라인 거래액이 나와 있는데, 상위에 있는 네이버와 쿠팡의 합산 거래액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이 양사의 전체 시장 내 점유율은 50%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업체들은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시장 내에서 수익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까지 경기 성장이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자상거래 쪽은 네이버와 커머스의 매출 성장을 늘리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를 살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까지는 상당히 글로벌 진출에 힘을 쏟으면서 이쪽 분야에 상당히 돈을 많이 썼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수익성 하락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글로벌 마케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비용 효율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럽, 미국 시장에 특히 웹툰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주요 시내나 아니면 주요 전광판에 이런 웹툰 관련 광고가 많이 실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불필요한 광고를 상당히 좀 줄이면서 이 웹툰 관련된 매출 성장률은 불가피하게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웹툰 사업부의 수익성은 개선이 되면서 전사 수익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비용 통제와 효율성 강화는 내년에도 더욱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가장 크게 비용을 쓰는 두 가지가 마케팅비와 인건비입니다. 마케팅비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이 전체 매출 대비 마케팅비 비중을 1%포인트 이상 감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인건비 역시도 2021년 그리고 2022년 전사 직원들의 인건비를 10에서 20% 정도 올려주면서 인건비 증가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그 개발자의 충원 경쟁이 좀 완화되면서 신규 채용 인원 숫자도 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사 연봉 인상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부담도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주가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인데요.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인 PSR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3배 정도, 카카오 같은 경우도 3배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이 양사의 플랫폼 업체들의 그 PSR 밴드를 보시면 대체로 이제 3배에서 높았을 때는 10배까지 변동을 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과거 10년의 역사적 저점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에 이런 대외 시장 경기가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본업의 노력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는 점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인터넷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펀더멘털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양사의 비용 통제 노력이 이런 수익성 개선을 더욱더 도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 카카오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개편으로 광고 매출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경쟁사의 트래픽 유입이 되는 이런 거대한 투자 모멘텀이 확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내년 시장 밸류에이션만 살짝 반등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 섹터를 말씀드리면요. 게임 섹터 역시도 올해는 굉장히 좀 힘든 한 해를 보냈었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코로나19 때 크게 반등을 했다가 이 높아진 그 시장 사이즈가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수요단과 공급단 둘 다 이슈가 있었는데요. 수요단에서는 당연히 코로나19 동안에 재택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서 게임할 시간도 늘어났다가 이게 엔데믹으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공급단에서도 대작 게임들의 출시가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개발자들의 그 개발 스케줄이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작 게임이 뭐 테일이라든지 붉은 사막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스타필드, 디아블로 4 같은 대작들의 출시가 22년에서 대부분 23년으로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됐었는데요. 23년에는 이런 대작 출시들이 정상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다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3분기부터는 시장 규모가 QOQ 전분기 대비해서는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반등세가 이어진다고 감안했을 때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되면 YOY 전년 동기 대비로도 다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게임 섹터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 게임 업체들은 주로 한국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시장, 특히나 장르적으로도 MMORPG에 편중된 그런 사업 전략을 구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주요 게임 업체들이 서구권, 북미, 유럽 시장, 특히나 이제 콘솔이나 아니면 PC, 스팀 플랫폼 같은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에 진출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게임 시장을 나눠서 봤을 때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 세계 게임 시장의 50%를 차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콘솔 게임 시장이나 아니면 다운로드 PC 게임 시장도 합쳐서 놓고 보면 모바일 게임 시장과 거의 유사한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 게임 업체들은 사실 이 절반에 해당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 특히 이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아시아 시장만 놓고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글로벌 서구권 시장 진출이 올해부터 확대가 되면서
이런 시장 규모 사이즈가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콘솔 시장 같은 경우는 신규 콘솔 플랫폼의 판매가 실제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 해부터 약간 공급이 축소되었던 플스5 같은 신규 콘솔이 올해부터는 반도체 공급의 정상으로 다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작 게임의 출시가 될 그런 환경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출시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업체들이 출시하는 게임 중에 화면에서 보이는 이 세 가지 게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 NC소프트의 TL, 그리고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이 세 종의 게임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출시가 되면서 국내 게임 업체들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게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북미 유럽 시장의 취향에 맞춰서 초기부터 철저하게 계산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모두 이제 PC 스팀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같은 콘솔 플랫폼에 대응을 하여 게임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국내 게임 업체들이 이 콘솔이나 스팀 시장에 진출해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낸 케이스가 많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내 유저들 자체가 이런 스팀이나 콘솔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유저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모바일 게임에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몇 년부터 이런 상황들이 조금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게임들도 이런 글로벌 플랫폼에 출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로스트아크라는 MMORPG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팀 플랫폼에 출시돼서 역대 동접자 순위를 2위까지 지금 기록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12월 달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한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스팀 다운로드 1위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초반에 괜찮은 판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일에서 열린 게임쇼에서 세계 부분에 수상을 함으로써 국내 게임 업체들의 그 개발 퀄리티가 이제 글로벌 수준과 대등해졌다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높아진 국내 게임 업체들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들 게임들의 신작의 흥행 가능성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비용도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다라는 점인데요. 인터넷 섹터와 마찬가지로 게임 섹터에서도 같은 개발자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개발자 연봉 인상이 이들 기업들의 실적에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22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개발자들의 임금 상승 추세가 많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건비 상승 추세가 많이 꺾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출 대비 마케팅비 비중도 시장 내 경쟁이 가중화되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이 매출 대비 마케팅비 비중 역시도 큰 폭으로 이제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시장 성장의 수혜나 아니면은 그 글로벌 진출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은 모든 게임 회사들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대작 게임들을 준비하는 업체들의 소수에 한정돼서 이런 모멘텀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적 개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작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NC소프트와 네오이즈, 크래프톤 같은 이 소수의 대작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게임사들에게만 이런 수혜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 분위기는 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양극화 역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게임 섹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일단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확실히 시장이 반전이 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대작 플랫폼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이 투자 심리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보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더 이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은 네오이즈와 NC소프트 이 두 업체입니다. 두 업체 모두 내년에 글로벌 대작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 밸류에이션도 다른 게임 업체에 비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엔 이 두 종목을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인터넷 섹터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커머스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될 거냐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네이버의 주요한 사업 부분은 커머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행히 네이버의 그 중개 및 판매 매출 성장률은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네이버가 파트너사들에게 받는 그런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랜드 스토어 같은 새로운 판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 신규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매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수수료 매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년 포시마크의 적자가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카카오톡 개편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문어발식 경영 확대, 그리고 자회사의 쪼개기 상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화재 이런 것들로 상당히 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카카오톡 본연의 성장성에 집중하는 전략을 내년에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올해 말부터 나타나는 카카오톡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이미 카카오톡 프로필을 개편을 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감 기능을 추가를 하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개편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친구 탭에서도 이제 다양한 친구들의 업데이트를 뉴스 피드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탭이었던 뷰 탭이나 커머스 탭, 더보기 탭 등등을 개편을 해서 사용자들의 트래픽을 많이 이끌 수 있는 쇼폼 동영상이라든지 오픈 채팅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넣는 개편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편들은 결국 카카오톡의 체류 시간이나 아니면 방문 횟수를 늘리면서 카카오톡이 광고 미디어로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노력으로 카카오톡의 광고 매출 성장률은 내년에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는 마케팅비나 인건비 같은 비용 컨트롤도 강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카카오는 20%가 넘는 수준의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에 카카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긴 했지만 내년에는 주가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프리카 TV의 경우에는 최근에 트위치의 국내 사업 축소로 반사이익이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위치 코리아는 최근 들어서 국내 송출 화질 저하 그리고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을 선언을 하면서 국내 사업에서 많이 손을 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미 수십 명 정도에 달하는 트위치의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런 경쟁 상황으로 계속해서 시청자가 줄어드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리스크가 내년에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TV는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을 위해서 콘텐츠 광고라는 새로운 광고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게임사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광고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신규 포맷 광고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프리카 TV는 높은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12월 달에 출시를 해서 초반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주가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후에 대안이 될 만한 신작 출시가 2023년에는 거의 없다라는 점인데요. 회사가 얘기하는 대작인 블랙버짓이나 프로젝트 롬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 내년에는 서브노티카라는 약간은 가벼운 어드벤처 게임만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작 출시 이후에 신작 공백 기간이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섹터 내에서는 이런 대작 출시의 모멘텀을 크래프톤이 아니라 다른 회사 NC소프트나 네오이즈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작 게임인 TL이 2023년 2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 게임 출시 이후에도 내년에는 퍼즈업이나 프로젝트 G 같은 다양한 모바일 게임 4종 정도가 2023년 하반기에 추가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온2, 프로젝트 E, LLL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TL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TL 출시 이후에도 2023년 하반기 그리고 2024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대장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N소프트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승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신작 모멘텀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의 차기작인 라이즈 오브 P, 피의 거짓이란 게임은 올해 그 독일 게임쇼에서 세 가지 종목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역대 이 게임쇼의 수상작들의 판매 기록을 보시면 대부분 1000만 장 이상 판매되는 대작들이 게임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피해 거짓에 대한 게임의 퀄리티를 이 북미나 유럽 플레이어들이 인정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피해 거짓이 한 1000만 장 정도에 한참 못 미치는 한 200만 장 정도 판매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가 출시일이 가까이 오면서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 게임 외에도 기존에 있던 웹보드 게임 역시도 올해 있었던 규제 완화의 효과로 점진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게임 섹터 내 스몰 캡으로 평가를 받긴 하지만 신작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 기존 게임들의 매출 안정성도 확보가 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저희가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인터넷과 게임 섹터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던 22년만큼이나 23년에는 더 좋은 주가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인터넷과 게임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